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쌤은 미적분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미적분에서 총 1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과 수학 가형 상위권, 중위권의 변별이 되는 고난도, 최고난도 문항이 이제 미적분에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학생들이 해결을 했어야 했고 또 어떤 부분을 예비 고3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다르게 수능 해설 강의는 수능을 본 우리 고3 학생들이 아니라 그 다음 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능 보느라 고생 많았다 내지는 앞으로 더 잘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미적분, 뭐 수학원 또는 뭐 확률과 통계 같이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수능까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수능이 끝났지만 사실상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뭐 여러분이 앞으로 당장 뭐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제 수시 관련된 뭐 논술이라든지 여러 전형이 남아 있고 또 수능 성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시 또 입시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긴장 풀지 말고 계속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예비 대학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쌤이 지나고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것만 딱 집중해서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 뭐 인간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 미래에 대한 꿈, 공부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 뭐 취미, 특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소중함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3 과정에서 EBS 국어 수능 특강은 아니었고 비슷한 그 수능 특강 전신 강의가 있거든요. 요거를 고3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방송 강의를 해보고 싶다. 수능 당일날 해설 강의 같은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비 고3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 강의를 들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문항 분석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또는 뭐 과거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은 난이도가 있었지만 또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의외로 풀만한 문항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문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이나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나 이런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시험이 아예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험 문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적분이 총 12문제가 나왔거든요. 내년부터는 미적분이 8문제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고난도 문항에 나오는 단원이나 이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미적분을 분석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 문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이런 극한의 계산은 바로 할 수 있죠. 분자분모를 이제 유리화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더하기 루트를 분자분모에 곱하게 되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암산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4n제곱 빼기 4n제곱이니까 분모는 2n 플러스 1이 남고 루트 더하기 2n 이런 꼴이 남게 되죠. 그래서 루트 안쪽이 4n제곱이라는 최고차항이 있기 때문에 루트를 심없이 최고차항 계수가 2인 n에 관한 1차식 취급 1차식 취급 해가지고 구하는 값은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비로 구하는 문제 되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는 어느 때가 극대이고 어느 때가 극소이고 뭐 증감표를 필요하면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잖아. 수능 당일날은 그냥 극대값, 극소값을 일단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수능 당일날은 당연히 미분해야 되는 거죠. 고민할 거 없이. 이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수능스럽게 바로 풀겠습니다. 수능스럽게. 바로 인수분해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값은 2x-2가 되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서 공통인수가 나오는 거 되겠습니까? 이게 최종형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사라지면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9의 2의 x제곱이 되고요. 이게 능령이 되는 값이 그 값의 후보입니다. 수능 때는 어떻게 푸느냐? 원래는 극대극소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x가 뿔마 3일 때가 극값이 되는 후보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극대값, 극소값 구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는 극대일 것이고 하나는 극소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는 극대값, 극소값은 사실은 없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바로 x에다가 3 집어넣어서 f3이 얼마지? f3을 구하니까 암산하겠습니다. 3의 제곱 빼기 6함의 값은 3이고요. 3 빼기 7 하니까 잠깐만요. 3의 제곱 마이너스 6함은 3이고 3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의 2의 세제곱. 그 다음 f-3을 구하게 되면은 이 값은 9, 6, 15에서 7 빼니까 8,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돼서 이것도 곱하는 값이니까 32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극대값, 이때가 극소값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3하고 3이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3일 때가 극대, 그 다음 3일 때가 극소라는 걸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데 시험 볼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풀겠습니다.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수능 볼 때는요. 이런 2, 3점짜리 문제를 꼼꼼하게 푼다는 생각으로 두세 번 풀면 안 돼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앞에 문제는 뭐 시간도 뭐 100분 가까이 남아 있고, 그죠? 문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여유도 있고 컨디션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풀면서 이제 하면서 이렇게 푸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후반부로 가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문제도 어렵고 안 풀리고 시간은 부족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초조해져. 그렇게 되는 거를 막으려면 앞에 초반부 이런 평범한 문제부터 굉장히 긴장해서 스피디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풀지 말고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나중에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적분 문제죠.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근데 이 그래프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뭐 지수함수가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ln 2분의 1. 여기는 ln 2.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인테그럴 ln 2분의 1부터 ln 2까지 2의 2x제곱 dx가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적분이 쉽게 되네요. 원래 치환적분 해야 되는데 치환적분 할 필요 없죠. 2분의 1의 2x제곱 미분하면 되는 거를 바로 원시함수가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ln 2분의 1부터 ln 2까지가 되고요. 이런 거 알고 있니? 2의 ln a 제곱은 a가 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수학 1에서 지수 로그 할 때 배운 적이 있죠.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똑같으면 진수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는 거잖아.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1을 묶어낸 값이 2에 2ln 2는 ln 4제곱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또 2에 여기는 2에 2 곱하기 ln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ln 4분의 1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구하게 되면 4고요. 이걸 구하면 4분의 1이니까 구하면은 4분의 16에서 1 빼니까 15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8분의 15가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이 정도는 이제 평소에 나오는 3점짜리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요 11번 문제는요. 혹시나 수능 당일날 이 11번 문제 같은 거가 뭐 틀린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시험이야. 이게 지금 급수 문제입니다. 그죠? 급수.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시그마가 있고 n이 있고 k가 있고 이 급수 문제인데 급수를 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야. 급수를 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인데 이 급수를 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되게 옛날이야. 2015년 수능에서 나왔던 3점짜리 문제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나와 있던 평가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급수를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게 나오면 식이 복잡하니까 공식을 외웠거나 계산 연습을 했던 학생들은 맞추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손을 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뜬금없는 문제가 아닌 거죠. 올해 9월 평가 모의고사 25번 주관식 3점짜리 문제에서 요 유사한 형태의 연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9월 평가 모의고사에 진짜 오랜만에 급수 연산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그때 애들이 많이 틀렸어 이미. 주관식 문제이기도 하고 급수식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9월 평가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나와 있는 그 두세 달 동안 내가 급수 연산 문제를 틀렸네. 근데 급수가 되게 오랜만이긴 하지만 시험에 나왔네. 그럼 난 이거 연습해야지 했던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년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년 수능 같은 경우도 수능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 수능 보기 전에 몇 차례 봤던 평가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중간중간 모의고사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특히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 및 문항 분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가장. 알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루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항상 n분의 k 형태로 만들거든요. 분자분모를 3n으로 나누시면은 또는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시면 이건 이제 취향껏 하면 돼요. n으로 나눠도 되고 3n으로 나눠도 되고 그러면 그냥 3n으로 나누시면 여기가 1 더하기 3n분의 k 분의 1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부터 요거를 x로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a 더하기 n분의 b-ak. 그러니까 a가 얼마야? 1이고 b-a가 얼마입니까? 네, 3분의 1 이렇게 만들는 겁니다. a 더하기 n분의 b-ak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은요. 인테그럴 1부터 3분의 4까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3분의 1이 b-a니까 b는 3분의 4. 알겠니? 그리고 그때 요 값은 x. 그리고 얘가 dx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dx로 만들려면 반드시 이 b-a가 동일해야 돼요. 여기가 n분의 b-a, 여기는 a 더하기 n분의 b-ak니까 b-a가 3분의 1이거든요. 여기를 3분의 1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전체식에다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d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은요. 인테그럴 루트 x분의 1 dx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외워야 돼요. 루트 x분의 1의 적분. 쌤이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할 때 따로 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능에 자주 나온 연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으로 놓고 적분해도 되는데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는 그래서 적분하게 되면 값이 2루트 x가 되고요. 그 2루트 x를 1부터 3분의 4까지 하고 곱하기 3을 하시면 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이거는 6으로 묶어내면은 그죠? 6루트 x니까 괄호 열고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값은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분배 법칙 하시면은 12 나누 루트 3이니까 4루트 3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약간 예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이제 4점짜리 문항이 시작이 되고요. 이번 수능에서 나온 4점짜리 문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하 문제가 둘 다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 여전히 나왔습니다.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등비급수 도형 문제. 둘 다 출제가 되긴 됐는데 난이도가 9월달이나 6월달보다는 약간 낮았어. 난이도가. 기하 문제 난이도가 약간 낮았어. 그 대신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미적분 문제 있잖아요. 미분의 활용, 그래프, 그다음 미분 가능성, 적분 중에도 적분과 관련된 어떤 기하학적 의미, 이런 내용이 난이도가 상당해서 20번, 28번, 30번 문제가 참 개인적으로는요, 세 문제가 다 난이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20번 문제가 만약에 주관식 문제였으면 난이도가 30번 문제랑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28번 문제도 사실은 전통적인 미적분에서 많이 나왔던 30번 주제거든요. 21번, 30번 주제인데 문항 번호가 이제 파괴된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년부터 이제 문항 번호가 아예 바뀌잖아요.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6번부터 22번까지 나오고 선택 과목 23번부터 나오면서 문항 번호 체계가 지금하고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항 번호가 안 중요해. 그것의 어떤 과도기적인 느낌이야. 물론 수능을 본 수험생들에게는 딱 한 번 있는 수능이지만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뭐 출제진들이나 그 교육과정은 어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렇게 막 내년에 갑자기 바뀔 수는 없거든요. 이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측면에 올해 수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항 번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됐다. 그러니까 전범위 골고루 어렵다. 골고루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 단 예전에 비해서 최고 난도 문항 하나, 아주 어려운 30번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게 난이도가 낮아진지 아닌지를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왜냐?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풀만했던 문제고요. 어떤 문제냐면은 요 길이가 2고요. 요 길이가 4인데 1대 3 내분했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요. 요 길이가 3이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뭐 푸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푸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비급수 문제인지는 알겠습니까? 푸는 방법은요, 1-r분의 첫 번째 항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걸 보면서 첫 번째 항 여러분이 구하시고 그 다음에 공비 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이 굉장히 쉽죠. 왜냐면 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1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여기 루트 5인데 1대 2대 루트 5잖아.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넓이는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의 밑변은 루트 2분의 루트 5, 높이는 루트 2, 그러니까 2분의 5가 되어서 결국의 값이 4분의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분자에 들어가는 말은 알았어요. 분모에 들어가는 공비를 구해야 돼.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요 색칠한 부분과 그 다음 색칠한 부분을 알아야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만 되겠습니까? 요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에 여기서부터 여기서 요 한 변의 길이만 구하시면은 그거랑 여기서부터 요 길이의 비랑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이 할 때 x라고 나올게요. x.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는 2x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x가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요 점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 점 보이나요? 이게 이제 과거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각형끼리 만나는 형태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가 해서 얘는 또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있고 하면서 이렇게 막 만나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 뭐 원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건 어떻게 구할까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도형을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 각도가 45도. 4분의 파이 45도. 그렇지? 이 길이가 문제에서 1이야, 1.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니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요 길이를,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은 결국에는 요 길이가 3이니까 이를 이용해 가지고 x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삼각형을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삼각형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구하기가 힘들지만, 잘 보면 요 각이 45도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알파라고 하는 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루트 5기 때문에 이게 1대 2대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참신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미적분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요. 여기가 4분의 파이인데 이게 알파하고 4분의 파이를 더한 형태의 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올해 수능 개념 선생님 강의 진행했었거든요. 수능 개념 미적분 45강째 진행했는데 어떤 학생이 수강국에 이런 걸 남겼더라고. 이게 작년까지는 문과 시험 범위 있었거든요. 이게 이과 시험 범위로 오면서 작년까지는 특수과학과 관련된 형태의 등비급수 기하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올해는 특수과학이 아닌 또는 덧셈 정리를 활용한 또는 이과 많이 배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기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말했던 엄청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수능 개념 수강후기에 그 글이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었었는데 수능에는 또 현실이 돼서 나왔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막 많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문항이 14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난이도긴 합니다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각에 대한,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고 싶은데 이게 x니까 내가 결국에는 이 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면 요 길이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각을 바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우선은 뭐부터 구하느냐, 탄젠트의 4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의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내가 이 각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탄젠트의 파이 빼기 세타가 요 값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값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요 값을 구하면 이것이고 그게 마이너스 부호만 없애버리면 탄젠트 세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1, 탄젠트 알파가 얼마입니까? 1분의 2이기 때문에 여기 2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2가 되고요. 1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3이기 때문에 이게 1대 3이 돼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가. 그렇죠? 3분의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2x가 되고요. 여기가 3분의 x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이 전체 길이는 이제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은 2x에다가 3분의 x를 더하고 1을 더한 값이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7x가 되고요. 얘가 3이 되기 때문에 x는 7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길이는 2였는데 얘가 7분의 9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닮은비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7분의 9가 되는 거야. 2대 7분의 9. 그래서 공비 자리에 얼마를 집어내야 되니? 2대 7분의 9니까 2분의 7분의 9. 다시 말하면 14분의 9배가 되는 거죠. 뭐가? 닮은 비가. 그러면 공비 자리 얼마? 공비 자리는. 공비 자리 갖다가 제곱한 거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4분의 9의 제곱이면은 14제곱 외웠습니까? 이런 거 외워야 돼요. 196. 196분의 81. 그래서 196분의 81이 되고요. 최종적인 정답은 그래서 1-196분의 81분의 4분의 9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번분수 연산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분자분의 196을 곱하게 되면 값은 196 빼기 81하니까 115가 나오게 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96과 4가 약분하면 49인가요? 맞나요? 49 곱하기 9를 하게 되니까 49 곱하기 잠깐만요. 49 곱하기 9를 하게 되면은 490에서 49를 빼니까 441이네요. 441. 그래서 정답은 115분의 44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도형 문제. 뭐 그렇다고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6월 평가원의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 수준까지는 아니란 뜻인 거고. 자, 계속해서 미적분 문제 하겠습니다. 미적분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자, 그 다음 15번. 네. x가 0보다 크다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0보다 작다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 g-3을 구하세요. 봤더니 이 식이 g'(x랑 f'-x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f2랑 g-1. 일단 얘를 보는 순간 g-3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g'(x가 나와 있으니까 양변 적분해서 식을 얻고 싶네. 근데 적분을 하다가 계산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시 함수를 찾는다.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당연히 gx죠. 그지?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까? 당연히 f의 마이너스 x인가요? 아니지요. 이걸 미분하게 되면 합성함수 미분해서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요. 단 상수항이 여기 중에서 어느 것이건 붙어 있더라도 식이 양변 미분한 예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gx 더하기 c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더하기 c 프라임 한 거를 한쪽으로 몰아갖고 이걸 쓴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 조건에 의해서 f2랑 g 마이너스 2 gx의 이 괄호 안쪽은 음수고요. fx는 이 괄호 안쪽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g 마이너스 2고 얘가 f2가 되어서 넘기면은 g 마이너스 2 더하기 f2는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 조건에서 이 값이 c 값이 9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9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9고요. f의 마이너스 x를 구할 수만 있으면 그럼 이제 g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질문이 g 마이너스 3 물어봤으니까. 근데 f 프라임 x가 나와 있고 f2 나와 있으니까 2로부터 적분하게 되면은 fx는 그러니까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까? 당연히 2x고요. 그다음 이것도 원래 적분을 해야 됩니다만 뭐를 미분하면 이런 식이 되는지가 바로 보여야 돼요. 뭡니까? 더하기 x분의 3 되겠어? 그리고 항상 진리의 상수항 c를 쓰는 거를 잊지 마시고 이 c랑 이 c가 똑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c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f1이 5인 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5,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2, 여기는 3, 오케이. 그래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함수 gx를 구했습니다. 함수 gx는요. fx가 이런 식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x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분의 3이 되고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 gx인 거야. x가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네. 그래서 질문이 g에 마이너스 3을 물어봤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게 되면 6 플러스 1, 7 마이너스 7 더하기 9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참신한 문제야. 수능에서 이런 형태로 나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항상 염두에 둘 게 뭐냐면 항상 시중에 개발되었던 전통적인 모의고사, 전통적인 교재 문제 그게 설령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이나 완성 형태 문제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는 겁니다. 특히 수학의 4점짜리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역시 아주 전통적인 문제야. 18번 풀면서 야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했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많을 겁니다. 다만 뭐가 새롭냐 이런 식으로 수열의 칸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는 형태들은 수능 특강이나 완성에도 나와 있고 기출문제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합성함수를 하는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서 기존의 형태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18번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변별력이 확보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구하는 거는 그냥 아예 정해져 있죠. 공비에 따라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좀 빠르게 해볼게요. 공비에 따라서 그렇지 x의 2n 플러스 1제곱 x의 2n 제곱이니까 그렇지 x에 따라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x가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범위를 쪼개서 구하는 거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fx를 구하는 거야. 좀 더 크게 써볼게요. 그래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걸 지금 선생님 절대값을 푼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요 x의 2n 플러스 1제곱이 0이 되죠. 0이 되기 때문에 1분의 2x니까 여기는 2x가 됩니다. 알겠죠? 이 경우는 분자분모를 x의 2n 제곱으로 나누시면은 분모는 3 더하기 x의 2n 제곱분의 1이 되고 분의 여기는 a-2의 x가 남고 더하기 여기는 x의 2n 제곱분의 2x가 남는데 이 두 번째 형태는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3분의 a 빼기 2의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뒤에 이제 자잘한 것들은 잘 못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a-2의 x가 되는 거예요. 함수 fx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구분선을 넣어 놓을게요. x가 1이면 여기는 3 더하기 1분의 그지? a 빼기 2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냐면 4분의 a가 되는 4분의 a. 4분의 a.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이제 그대로 4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2 빼기 a니까 4분의 4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수 fx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질문에 뭘 구하는 거야? f 합성함수 f1이기 때문에 f 합성함수 f1 얘가 4분의 5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f1 이게 4분의 2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f 4분의 a F4분의 A, F4분의 A가 4분의 5인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잠깐만 F4분의 A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네모로 표현한 4분의 A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 4분의 A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 이 범위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A가 만약에 A가 한 10이라는 값이면 4분의 10이니까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영역이고요. 만약에 A가 2라는 값이면 4분의 A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쪼개야 되는 거야. 요게 여기 중에서 어디 들어가지? 그래서 이 문제가 유니크한 문제인 거야. 이게 수능에서 나오는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를 따르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럼 이제 4분의 A에 따라 범위를 쪼개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따라가는지 이게 요걸 따라가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좀 쉬우니까 세 번째랑 네 번째랑 그냥 바로 할게요. 수능 볼 때 이걸 다 막 현학적으로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4분의 A가 요걸 따라가면 A가 얼마란 뜻이야? A가 4란 뜻이야. A가 4면 이 값이 얼마란 뜻이야? 1입니다. 그러면 F4분의 A가 4분의 5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걸 따라가면 A가 얼마란 뜻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죠. 요 안쪽에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요 네모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요걸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4분의 8이 돼서 2가 되는 건데 2가 4분의 5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4분의 A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가 되면 이걸 만족하는 거야. 함수 F4분의 A는 2x, 2 곱하기 4분의 A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에서 4분의 5라고 나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약분하면은 A는 2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2분의 5가 답이고요. 2분의 5가 이 범위에 들어간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말은 지금 A가 뿔마 4 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 값은 A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사이니까 이거 만족하네. 그래서 오케이.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4분의 A가 1보다 크다 또는 4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 경우는 뭘 만족하느냐? 두 번째 걸 만족한 두 번째가 뭡니까? 3분의 A 마이너스 2의 x인데 그 x 자리에다가 4분의 a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x니까. 요 값이 문제에서 4분의 5가 되면 되겠습니다. 약간 복잡하네요. 약간 복잡하지만 약분되고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전에서는 암산을 해야 돼. 암산해볼게. 15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15. 자,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15. 그다음 인수분해까지 같이 할 거야. 인수분해. a 빼기 5에 a 더하기 3. 따라서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플러스 5가 됩니다. 혹시나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좀 걱정되는 학생들은 한두 줄 더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2차 함수,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암산해봤고, 근데 그중에서 이제 답이 안 되는 게 뿔마 4 사이는 위에 걸 만족하는 거. 이거는 4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안 되는 거죠.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이니까 요거 더하게 되면은 정답은 2분의 5랑 5 더하니까 2분의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8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승부처가 되는 문제야. 20번.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20번은 풀면서도 야, 이거 학생들이
잘 찾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 수능 30번 문제에서 단골 손님이 뭐냐면 함수 찾기.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 미지수가 있을 때 뭐 함수 찾기, A 값 찾기, B 값 찾기, N 값 찾기. 이게 함수 찾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적분식으로 문제가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9월 평가원 20번에 나왔던 그냥 일반적인 삼각함수 그래프랑 유사합니다. 그런데 유사하지만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봤을 때는 또 달라 보였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fx가 파이 사인 2파이 x 어떤 함수인지 알겠죠? 네. 최대값은 파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파이, 주기는 1. 알겠니? 뭐냐?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면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예요. 뭐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여기가 1이야, 1.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 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되겠죠? 네, 여기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실전 집합이고, 이거 뭐야, 이거? 치역이 집합 0하고 1인 함수 gx.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함수 gx는요, x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답이 0 아니면 1이라는 뜻인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00000 또는 11111, 뭐 0101, 뭐 이런 값인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함수 hx는 fnx 곱하기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야, 이게 이제 진짜 오랜만에 수능이 나왔다. 뭐가 진짜 오랜만에 수능이 나냐면 이게 연속은 원래 어디서 배우니? 수투에서 배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미적분이잖아. 보통 미적분의 단골 손님은 그냥 미적분 그 자체입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뭐 미분 가능, 그냥 원래 그 미적분에서 배우는 그 유니크한 함수 자체인데 이게 이제 통합해가지고 물론 연속이라는 게 이 단어가 9월 평가원도 나왔고 뭐 나온 적이 되게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 푸는 키가 되는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게 사실 수투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곱한 함수가 언제 연속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수 fx는 무조건 연속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fnx 함수는 이 함수는 언제나 연속이야. 이 함수는 언제나 연속입니다. 근데 이 함수 gx는 0 아니면 1 하니까 0, 0, 0, 0, 0, 1, 1, 1, 1, 1, 0. 그러니까 언젠가는 불연속이 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0에서 1로 바뀌거나 1로부터 0 바뀌는 순간에 그래서 연속과 불연속이 경계가 되는 점인데 그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란 말은 이거 이미 수투 공부를 제대로 했거나 그 다음에 뭐 문과 수험생들은 이 자체가 수능에서 매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속과 불연속이 곱 언제 연속이 되나요? 정답 연속 함수가 이 불연속인 점에서 0이 되는 순간만 이 곱이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을 가지다가 0을 가지다가 다시 1을 가지다가 하게 되면은 필연적인 불연속점이 생기잖아. 지금 이게 불연속점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랬을 때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인 함수잖아요. 이게 사인 함수잖아요. 근데 그 사인 함수에서 요 경계가 되는 순간에 요게 반드시 0이 돼야 돼. 거꾸로 말하면 요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에서만 1, 0, 1, 0이 바뀔 수 있더라.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지만 바뀔 수 있다고 하면은 얘가 0이 될 때밖에 없더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로 놓고 보면은 지금부터 함수 gx의 운명은 딱 하나예요. 우선은 이게 함수 fx, 이게 fx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함수 fn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함수 fnx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파인 앞에 그대로 붙어 있고요. 사인의 2파이 nx야. 그러면 최대값은 파이입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파이입니다. 주기가 얼마인 거? 주기가. 그렇지. 요 앞에 개수 2파이 n 분의 2파이기 때문에 없어지면은 주기가 n분의 1인 거야, 이게. 주기가 n분의 1인 겁니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인 거냐면 얘가 이런 함수인 거야. 좀 작게 그릴게요. 이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사이클 여기가 n분의 1 여기는 n분의 2 이렇게 되는 함수인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까지 쓸까 이것도? 예. 요 값은 2n분의 1. 여기는 2n분의 3. 이해되겠습니까? 2n분의 1, 2n분의 2, 2n분의 3, 2n분의 4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쭉 가다가 어디선가 점점점 해서 언젠가는 다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때가 이제 마지막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몇 사이클이 반복되냐면은 한 사이클당 n분의 1이야. 그럼 이게 0부터 1까지 있으면 이게 총 n번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1이 되는 순간까지 이게 n번 반복이 되는 거야. 이건 주기가 n분의 1이니까.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되고, 그다음 방금 설명했죠. 이게 이 그래프가 지금 함수 y는 f의 nx란 그래프인 거야. 지금 나는 뭘 찾고 싶다고요? 함수 f의 nx 곱하기 gx인데 이 gx는 0000, 1111 그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곱한 게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 그래프가 0이 되는가 보이죠? 0이 되는가? 0이 되는가 보이나요? 요 값을 기준으로만 0하고 1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가 지금 이럴 때 0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갑자기 1이 되려면은 요즘 최대값이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는 3.14이기 때문에 1은 이 정도 있죠. 1이 된다거나 이렇게 다시 또 0이 된다라든지 또 0이 된다라든지 다시 또 1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0이 되는 순간에서만 0하고 1을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하고요. 수투에서는 지금 이런 주제가 수능에서 정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고 내년 수능도 뭐 이 정도 수준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잘 보면은 지금 그래프는 미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거 뭡니까? 수원에서 배운 삼각함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곱의 연속성 불연속은 수투에서 배운 함수의 연속. 그러니까 개정 교육 과정에서 변화하는 선택형 수능에서도 이런 정도까지는 당연히 시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변별력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 정도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0, 0, 0, 0, 1, 1, 1 바뀌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쓸 게 많기 때문에 지울게요. 그 중에서 함수 hx가 이것은 연속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hx를 적분하는 값이 2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함수 fx하고 0을 곱하면 0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함수 이게 어차피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때는 이거 곱하면 0이기 때문에 적분해봤자 0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가 1인 경우는 그냥 이 자체를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 뭐냐면 0이거나 또는 이거 그대로 위에 있는 위로 볼록한 요 부분이거나 또는 1 곱하기 아래 거라면 이 아래 거거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로 볼록한 하나를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하니까 인테그럴 요 부분 넓이 한번 요 부분 0에서부터 2n분의 1까지 그 다음 요 함수가 지금 요 함수인 거예요. 이 함수 파이 앞에다 쓸게요. 파이 사인의 2파이 n x dx 자, 요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되겠죠? 이거 좀 지울게. 네.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구해 보니까 마이너스 2파이 n분의 파이 코사인 2파이 n x 0에서부터 2n분의 1까지라고 쓸 수가 있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합성하면서 변하게 되면 2파이 n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분모가 약분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2n을 집어넣는 거야. 0을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일단 요거는 약분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n분의 1. 2n을 집어넣는 값은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아래 끝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값은 결국에는 n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요 빗금친 거 하나의 넓이가 이 넓이가 n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아래쪽은요 똑같이 넓이가 n분의 1이겠죠. 근데 적분을 하게 되면 값은 마이너스 n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 다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2가 되는 거야. 아, 이게 마이너스 1이 이 정도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쭉 적분해가지고 플러스 1까지 적분하는데 그게 위쪽 반달과 아래쪽 반달과 또는 그냥 0이라고 하는 그런 상수함수를 적분했을 때 이 값이 1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럼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번 반복돼. 그러니까 위쪽 반달이 n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쪽 반달도 n개 있는 거야. 반달은 좀 이상하네요. 아래쪽 아래쪽 물결, 위쪽 또 물결도 n개 있는 거야. 아래쪽도 n개. 그러니까 총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요게 2n개 있고 요게 2n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아래 거는 적분하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 위에 건 적분하게 되면 n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질문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쫙 적분했을 때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은 반드시 n분의 1이 2n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n개 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과거 수능에 최고난도 문항에서 자주 나왔던 함수 찾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답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는 0이 되는 거야.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0이 살아있고 0 무조건 위에 건 살아있고 아래 건 0이 되는 겁니다. 뭐가? 함수 fnx 곱하기 gx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빨간색 파트만 내가 원하는 함수 hx가 되는 거죠. 이 빨간색이 hx가 되는 겁니다. 자, 찾으시겠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건 뭐야? 1을 토대로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요걸 적분한 값 마이너스 31을 이용통해가지고 n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라는 이게 만약에 3이나 1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딱 2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함수인지 찾은 거예요. 지금 함수 fx를 찾은 겁니다. 함수 hx를 찾은 겁니다. 그럼 이제 hx를 x하고 곱해져 있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분 적분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hx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hx dx 이렇게 해서 적분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가지고 요게 마이너스 32분의 1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할까? 요 식은 스몰 hx를 적분한 거를 또 한 번 그런데 이 hx가 0인 파트는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위로 볼록한 요 파트만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부터 2n분의 1까지 여기는 2n분의 2부터 2n분의 3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 이제 후반부 연산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한데 수능에 나왔으니까 하긴 해야 되죠. 지우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요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럴 잘 보세요. 0에서부터 2n분의 1까지 적분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x 곱하기 그 다음에 fx 그 쓰는 겁니다. 파이 곱하기 사인의 2파이 nx dx 이걸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끝이 아니죠. 더하기 파이 곱하기 인테그럴 여기가 2n분의 2라고 쓸게요. 좀 알아보기 편하게 2n분의 2n분의 3까지 또 x 곱하기 사인의 2파이 nx dx 해서 이거를 쭉 적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만 적분하느냐? 아니죠. 이 반대쪽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가 적분을 싹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하기엔 너무 많잖아. 그래서 한두 개를 하면서 그 과정의 규칙성을 발견해 봅시다. 알겠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요거부터 먼저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했던 거죠. 마이너스에 2파이 n분의 파이 그리고 잠깐만요. 부분 적분을 먼저 할게요. 그죠? 그래서 부분 적분 해야 돼요. 마이너스 맞네요. 2파이 n분의 파이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의 2파이 n x가 되고 이거를 0부터 2n분의 1까지 나머지도 사실은 요 부분 적분 구간만 달라지고 다 똑같네. 그지? 그리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2n분의 1까지 이제 요 x를 미분하게 되면 사라지고요. 요것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잠깐만 요거 이렇게 파이파이 없앱시다.
네, 그래서 구한 값은 2n분의 1의 코사인의 2파이 n x dx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 적분하게 되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또 분모로 들어오니까 잠깐만요. 4n제곱 파이분의 1의 사인의 2파이 n x가 되고 이거를 0에서부터 2n분의 1까지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해서 세모라고 볼게요. 세모라고 놓을게요. 이거를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2n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사인의 2n분의 1 곱하기 2n이니까 약분하면서 파이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그냥 위에 거 대입해도 0이고 아래 거 대입해도 0이니까 결국에는 이 뒤에 거는 구할 필요 없이 통째로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이 앞에 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앞에 거 구해볼게요. 자, 구하니까 마이너스 2n분의 1에 다 쓰겠습니다.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은 와, 이거 x 이거 써야 돼요. 2n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그죠? 보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거 쓸게요. 여기가 2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3의 값은 4n 제곱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됐습니까? 겨우 하나 구했어요. 이거를 다 구하면 답인데 지금 풀어보면 알겠지만 20번 문제 치고는 굉장히 연산 과정이 길고 또 문제에서 어떤 발상도 되게 많이 해야 돼서 상당한 난이도고 이과에서 상위권 승부처가 되는 문제는 요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30번 문제가 물론 더 중요하고 어렵고 할 수도 있지만 30번 문제 보통 도착을 하면 도착을 일단 하는 학생이 적어. 20번은 대부분 애들이 풀어봐. 그래서 오히려 변별력은 여기서 확보가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이해되겠어요? 그럼 계속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방법인 거야. 다 똑같은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지우고 이 적분 구간만 달라지는 거야. 이 두 번째 거는 써보겠습니다. 2n분의 2에서 2n분의 3까지 그죠? 그러면은 혹시 헷갈리니까 써줄게요. 4n 제곱분의 1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쓰면은 똑같아. 마이너스 2n분의 1로 묶어내시고 이걸 대입하는 값은 2n분의 3. 그럼 이거 대입하는 값은 코사인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아래 걸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또 2n이 없어지니까 코사인 2파이가 되니까 1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마이너스니까 여기 x에다가 이거 대입하게 되면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2n분의 2가 되면서 그 다음 여기는 곱하기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이.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또 이 값도 4n 제곱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거. 그다음 이제 여기 뒤에 또 적분기호가 있는데 이건 아까 같은 이유로 다 00이 되기 때문에 이건 뒤에 것도 역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숫자 여기 집어넣으면 항상 이 값은 마이너스 1, 항상 플러스 1이 되는 게 변하지 않아. 결국에는 요것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게 뭐였어요? 2n분의 1하고 0이었는데 지금은 2n분의 3하고 2n분의 2가 되는데 신기하게도 요 숫자랑 요 숫자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4n 제곱분의 5고 얘가 4n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규칙성이 있는 겁니다. 얘가 4n 제곱분의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자, 이 규칙성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다 구할 수가 없어요. 인테그랄이 2n분의 4부터 2n분의 5까지야. 이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 계산이 다 끝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거 똑같잖아. 마이너스 2n분의 1 똑같고요. 요 부분만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적분 구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2n분의 4, 2n분의 5 더하면은 2n분의 9 앞에 걸 곱하게 되면은 4n 제곱분의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싹 더하는 거야. 그럼 더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4n 제곱분의 1 더하기 4n 제곱분의 5 더하기 4n 제곱분의 9 더하기 잘 봐야 돼. 어디까지 더해질까? 이 숫자가 적분구간 1 앞에까지잖아. 그럼 그 1 앞에 있는 마지막 적분구간은 뭘까요? 2n분의
얼마까지? 이게 적분 마지막 이 적분한 사이클 이 마지막 사이클은 뭐가 되는 거야? 요거 구하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2n분의 2n-2가 되는 거죠. 얘가 뭡니까? 2n분의 2n-1이 되는 거죠. 여기 뭐가 됩니까? 2n분의 2n이 되면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 가장 마지막이야.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은 4n 제곱분의 이거 위에 거 두 개 더한 4n-3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앞쪽에도 똑같이 있는 거야, 앞쪽에도. 네. 이 앞쪽에 똑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부터? 4n 제곱부터.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제일 마지막은 뭐야? 똑같아.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게 뭐야? 2n분의 마이너스 2n이고요. 얘는 뭡니까? 2n분의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니까 두 개 더하게 되는 값은 4n 제곱분의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를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으로 구하겠습니다. 정답은 4n 제곱분의 1로 묶어내면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죠. 네,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의 숫자가 몇 개야? 2n개죠. 2n개. 0보다 큰 쪽에서 n개, 작은 쪽에서 n개.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항 더하니까 4n 사라지고 1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고요. 약분되고요. n도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32분의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n은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난이도가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과거 수능의 21번 수준보다는 뭐 난이도가 높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이번 수능에서는 30번 문제 난이도가 뭐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다. 게다가 문제 푸는 호흡도 길고 마지막 연산까지 정신줄을 그대로 꼭 부여잡고 마지막 답까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히 뭔 줄 알아요? 객관식 문제야. 객관식 문제라서 푸는 과정에서 뭔가 살짝 실수가 있어도 이거를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정답률도 꽤 높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마지막이 32분의 1이잖아. 객관식 보기 한번 봐볼까? 객관식 보기를 보면은 이 객관식 보기가 1번은 8, 2번은 10, 3번은 12, 3번은 4번은 14, 5번은 16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이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도저히 못 풀겠어 해도 아마 1번 아니면 5번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32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16, 8 이런 힌트들. 그래서 이제 아마 수능 끝나고 집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게 이제 문제 갖고 있는 어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객관식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할 건데 주관식도 만만치 않아. 하지만 주관식도 앞에 3점짜리나 4점짜리 쉬운 문제들은 속도를 내면서 풀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계속 23, 4번 23번하고 4번이 이제 단편적인 연산 문제죠. 네. 함수 fx 이거 뭐야? f 프라임용. 그러니까 함수의 목수미분 하는 거야. 목수미분. 목수미분 하면 되죠. f 프라임 x는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2x-2에다가 x-1 쓰시고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f'랑 0이니까 암산하면 되겠죠? 네, 분모는 1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이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이 되어서 정답은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다음 24번. 자, 이게 이제 항상 학생들을 힘들게 했던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인데 일단 문항 번호가 24번, 배점은 3점이라는 거는 기존의 형태를 따르고는 있지만 뭔가 심오하거나 복잡하거나 단계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이 뭐냐면 이런 도형이 하나가 있고 A, B 길이가 2이고 그 다음에 질문이 3등분을 한 거야. 3등분점 중에서 D에 가까운 점을 F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 각을 세타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요 각은 2세타가 되겠죠. 왜? 부채꼴의 성질에 의해서 요거 홀을 3등분하게 되면은 각도 3등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3세타, 여기가 세타. 그렇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1. 해가지고 이를 토대로 질문이 색칠한 부분 F세타랑 G세타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이제 속도를 내서 구해야 돼요. 바로 해볼까요? 요 길이가 1이야, 요 길이가. 그러니까 40 곱하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바로 하겠습니다. F 세타가 뭡니까? G 세타가 뭡니까? 2분의 1의 R제곱 세타. 네. 2분의 1에 이거 1, 이거 1, R제곱 세타 하니까 그냥 세타입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넓이가 세타면 이 넓이가 얼마겠니? 당연히 2분의 세타겠지. 부채꼴의 중심과 절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F세타가 뭡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거 빼주시면 되겠네. 현재 이 길이가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2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하게 되면 이 값이 2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요 부채꼴 넓이의 반절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분자분모를 세타 나누시면은 세타분의 탄젠 세타가 1로 가는 거 압니까? 요 값은 그냥 2분의 1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3하고 40 곱하니까 정답은 6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는 문항이 두 개가 남았습니다. 28번하고 30번 문제인데 28번은 이렇게 풀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문항을 현학적으로 푸는 거는 실전에서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28번 문제가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수능 30번 문제에 많이 나왔던 미분 가능성 문제야. 미분 가능성 문제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뭐 마지막 파이널 강의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뭐 기출문제 분석 강의나 수능 개념이나 강의 진행할 때 미분 가능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카테고리 하나를 내 가지고 막 1시간 내내 가르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수능에 나왔어요. 이건 뭐 선생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엄청 많이 나왔어. 단 그게 30번으로 많이 나왔거든. 28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30번 문제처럼 문제의 그 길이가 길진 않고 조금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30번에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자, 임팩트 있게 빠르게 탁 핵심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fx가 이런 함수인 거야.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하면 B에서는 이렇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B에서는 X축에 접하고 A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함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8번하고 30번이 둘 다 공교롭게도 3차 함수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은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3차 함수가 원래 수투 과목이잖아. 수투에서는 배우는 함수가 많지 않아요. 3차 함수, 4차 함수 밖에 없습니다. 5, 6차 함수가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능에 나온 적은 없고 2차 함수, 1차 함수는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으로 싹 다 흡수를 해야 돼. 알겠어요? 그에 반해서 미적분은 그 3, 4차 함수 이외에도 낯선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투에 나오는 3, 4차 함수는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수능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이제 자세한 어떤 개념 설명은 수투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강의는 수능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 돼. 자, 일단 이렇게 됐고 함수 gx의 역함수 뭐 이것도 역시 과거 수능에 한번 나왔던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저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g'x를 구하면 얘가 3x의 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함수의 gx는 항상 증가하는 3차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도 yx 대칭시키면 똑같이 뭐 이렇게 생긴 1대1 대응인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g 역함수 x는 1대1 대응인 함수고 자 지금부터 뭘 하느냐 hx는 이 둘을 합성을 해놓은 거야. 합성을 해놓으면은 hx는 f 합성함수 g의 역함수 x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방금 했던 것처럼 이 네모라고 하는 g 역함수 x가 1대1 대응인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적으로 함수 fx랑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랑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F8을 구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통해서. H'3이 나와 있고 이 가조건이 중요하죠. 이 가조건이.
함수 x 빼기 1의 절대값 hx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감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언제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게 언제입니까? 이 절대값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함수 fx도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함수 gx도 역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함수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그런데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 절대값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야? 뭐 접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수능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 그러면 얘가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파트가 아마 있을 거야. 자, 이걸 쌤이 좀 이렇게 엄밀하게 쓰지 말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위해 좀 이렇게 간략하게 써볼게요. 이 식을 새로운 함수인 y라고 놓으면은 이거의 y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찾아볼게. 그러면 함수의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1이고요. 절대값 hx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자, 뒤에 거를 그냥 미분하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된 식이죠. 이게 잘못된 표현이야, 이게. 왜? 요 식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느냐? 현재 요 식은, 이 식은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존재해. 무조건. 왜? 함수값이기 때문에, 함수 hx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 부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야? 그렇지.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은 우리가 알기로 이거를 접어 올리면, 뭐 이런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접어 올리면 이게 뾰족한 점이 생기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존재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존재 아니면 뭐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랑 왼쪽에 접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같게 만드는 방법은 뭐야? 이 앞에 게 0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좋아.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하면 절대값 hx가 미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찾아보면은 그게 바로 요런 부분이잖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잖아.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어요. 써볼게요. 여기다가 절대값 f 합성함수 g의 마이너스 역함수 x, 네. 요게 0이 될 때가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점인데 두 개 있죠. 왜냐면 이게 f가 있으면 요 네모가 f 네모 0이 되는 값은 a일 때랑 b일 때밖에 없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안쪽이 어차피 1대1 대응이고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네모가 미분 불가능한지만 아니지만 요 확인하면 되는데 보니까 a일 때는 접어 올라가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그냥 간단하게 절대값 fx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b일 때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 그래프는 절대값 hx의 그래프는 x가 얼마일 때? a일 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네모가 a가 되는 순간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흰색으로 쓸게요. g 역함수 x가 a가 되는 그 순간에, 얘가 그러니까 fa가 되는 순간에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g 역함수 x가 a가 되는 순간에 미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전체가 미분이 가능하죠. 그럼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돼요? 이 앞에 게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x가 1이 될 때입니다. 그게 x가 1이 될 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g 역함수 1이 a라는 뜻인 거야. 그 말은 g a가 1이라는 뜻인 거야. 양변을 합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GA가 1이라는 뜻은 함수 GX가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아닙니까? 얘가 1이 되는 방법은 A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하나 정보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 조건을 이용해서 봅니다. 나 조건. H 프라임 3이 2인 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H 프라임 3이 H 프라임 3이 H 프라임 3.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겠네요. HX가 F 합성함수 G의 역함수 X야. 그럼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합성함수의 G의 역함수 X 곱하기 요 안쪽을 미분하면 G의 역함수를 미분한 것에 X가 됩니다. 알겠니? 여기다 X 3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G 역함수 3을 구해야 되겠네. G 역함수 3은 얼마야? K라고 놓을까요? 그럼 이 값은 양변에 G를 합성하게 되면 3은 GK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함수 gx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3이 되는 방법은 x가 1일 때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h 프라임 3은 f 프라임의 g 역함수 3 얼마고 1이야 1 알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역함수 민법에서 g 역함수 프라임 x는 뭐가 똑같습니까? 원래 함수 g 프라임 얼마분의 1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함수가 몇 컴마 3을 지났는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1,3을 지났는지를 이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죠. 네, G'2는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왜 함수 gx가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G'x를 구하게 되면은 이게 3x의 제곱 더하기 1 아닙니까? 네, 따라서 G'1이 얼마야? 4를 쓰죠. 4 맞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F'1이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잖아. 그래서 A 하나 구했어요. A가 0입니다. 오케이. B를 구하기 위해서 F'1은 8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지우고 앞으로 넘어가 볼까? 네, 다 끝났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A 값은 구했고 네, A 값은 구했고 질문 이제 B 값 구해서 마지막 F8 구하는 거니까 F'1이 8이잖아요. 그래서 F'X를 구하시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X-B의 제곱 더하기 X-A의 2배의 X-B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A가 0입니다. 0. 예. 그리고 여기다 F'2를 구하게 되면은 얘가 1 빼기 B의 제곱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더하기 2의 1 빼기 B이고 이게 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되게 재밌다. 1 빼기 B의 제곱 1 빼기 B 그러니까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2 동그라미 빼기 8은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동그라미 더하기 4 빼기 동그라미 2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값이 마이너스 4이거나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값이 1 빼기 B니까 따라서 B 값은 5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왜? B가 A 값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 나와 있죠. 그래서 B가 5가 되고 다 구했어요. 최종적으로 함수 fx는 뭐가 됩니까? x 빼기 a. a가 1이네. 그 다음 x 빼기 b의 제곱. x 빼기 5의 제곱이고 질문이 f8을 물어봤죠. 그러면 8, 3의 제곱이니까 9. 네, 정답은 7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수능 보기 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었으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를 해보면 상위권 또는 상위권을 향해서 도약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미분 가능성의 아주 간단한 최종형을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수능을 보러 간 적은 못 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능 당일날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땡땡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풀 수가 없어요. 최종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대망의 30번 문제를 풀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 해설 강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는 상당한 문제인데 선생님 이걸 딱 보는 순간 일단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구나. 그것도 아주 유사한. 자,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최고 차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뭐 이건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야? 함수 gx는 sin 제곱 파이 x. 일단 이거 자체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이거랑 fx가 지금 뭐 돼 있습니까? 합성함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 거야?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나온 적이 있죠. 3년 전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근해계수 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 직접적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 밖에 2019년 수능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합성함수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수능에서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앞으로 나오는 수능에서도 뭐 선택 과목 체제가 되건 어떻게 되든 간에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 어떤 느낌이면 과거 수능에 중요하게 나왔던 주제가 보통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에 몽땅 다 나와버렸어. 28번의 미분 가능성, 뭐 20번에서 다뤘던 뭐 그래프의 특징과 주기성과 뭐 적분 형태의 문제, 21번에 나왔던 발견적 추론, 뭐 29번에서 나왔던 뭐 올해 확률과 통계에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간 부족한 학생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0부터 1 사이에서 함수 gx가 극대가 되는 개수가 3개, 극대값이 모두 동일하다. 일단 이런 거는요,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극대가 되는 게 3개고 함수 gx가 연속함수 맞니? 그러면 극소값은 몇 개일까? 지금 극대가 3개잖아. 그럼 극소값은 몇 개가 될까? 당연히 알 수는 없지. 하지만 몇 개가 될 가능성은 있냐면 똑같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극소가 1개 적을 수도 있고, 또는 극소가 하나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이외의 다른 경우는 생길 수 없습니다. 극대값이 3개, 극소값은 없어, 이런 거 없어요. 불연속 함수는 가능하지.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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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하지. 근데 연속 함수는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극대값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극소값이 있습니다. 선생님, 변곡점이 있으면요, 변곡점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극대값만큼 극소값이 있거나 뿔마 1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왜 필요한지를 좀 이따 풀면서 느낄 거예요.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충분해요. 이걸 현학적으로 뭐 증명할 필요는 없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값이 모두 동일하다. 이게 이제 합성함수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0입니다. 오케이. 이거 아주 간단한 조건이네. 그럼 자, 극대극소 물어봤어요. 뭐 하면 되겠니? 당연하지. 미분해서 능령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G'X를 구하면 F' 합성함수의 사인의 제곱 파이 X, 그 다음 이거 안쪽 미분한 거 노란색 써볼게요. 2배의 사인의 파이 X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코사인의 파이 X 곱하기 또 안쪽을 미분한 파이.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능령이 되는 게 몇 개인 찾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실하죠. F'이 요 네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앞부분에서는 3차 함수가 fx이기 때문에 얘가 2개이거나 1개이거나 0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안쪽에 따라서 또 합성함수기 때문에 좀 이따 따져볼 게 있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 전체 틀은 x가 아니라 여기서 미분해서 능령되는 요 값은 2개, 1개, 0개. 게다가 이제 합성함수 이용해서 풀면은 x 값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다 찾아야 너무 복잡하네.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어쨌든 방금 그 방정식을 풀면 돼. 그게 몇 개가 나오는지 찾는 겁니다. 여기 사인 제곱 파이 x가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그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미 알고 있지. 함수 fx는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극값이 2개가 있거나 미분계수 0인 값이 하나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이미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래프야? 사인의 제곱 파이 x라는 그래프를 미분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2배의 사인의 파이 x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x 곱하기 파이 뭐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능령이 되는 값은 사인이 0이거나 코사인이 0이거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인이 0이 되는 값은 x가 정수일 때, 그지? 이게 m 파이가 될 때 요 파이 x가 1, 2, 3, 4, 5 x가 1, 2, 3, 4, 5. 근데 이거는 2분의 m 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요 x가 뭐가 될 때? 2분의
홀수 형태가 될 때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그렇게 될 때가 이 값이 0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그래프 바로 그릴게요. 이런 그래프야. y는 사인의 제곱 파이 x 이런 그래프야 이게 또 제곱이네. 음수일 순 없네. 0. 사인이네. 여기가 1에서부터 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사인 파이 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면은 이게 주기가 얼마입니까? 파이분의 2파이니까 2잖아요. 그러니까 2일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0,0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1 그죠? 아까 했지만 정수가 되거나 2분의 홀수 형태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 얘가 1 1,0 또 2분의 3 하면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런 그래프입니다. 2분의 5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고 요게 이제 요거랑 합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함수를 쌤이 새로운 함수인 hx로 놔볼게요. 자 보세요. 함수 gx를 그리겠습니다. 함수 gx는 f 합성 함수 hx고요. 그래서 극값 찾기 위해서 g'x를 구하면 얘가 f' 합성 함수 hx 곱하기 h'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딴 데는 관심이 없고 x가 0부터 1 사이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에서 요 뒤에 거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0부터 1 사이만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게 능력인 걸 찾는 거야. 오케이. 자, 봐. 요게 몇 개 나오니? 0 포함 안 합니다. 1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능력이 되는 값은 x가 2분의 1일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능력이 되는 값이 몇 개인지를 찾는 겁니다. 단 얘가 능력이 되는 값은 3차 함수 특징상 함수 f 네모가 f 프라임 네모가 0이 되는 값은 그 네모 값이 2개나 1개나 0개밖에 없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극대값이 3개가 나오고 극소값이 뭐 2개나 3개나 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을 또다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인 거야?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현재 x는 2분의 1이라는 근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근이 이제 몇 개가 나오는지를 따지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그걸 따지면 답이 나옵니다. 30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이제 따져 보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구하려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f 프라임 hx가 0이 되는 방정식 근을 찾는 겁니다. 이걸 쌤이 네모라고 놓으면은 이 만족하는 네모가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 첫 번째 그래프를 따르면 요 값을 알파라고 이 값을 베타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네모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네모가 베타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형태라고 치면은 이걸 쌤이 또 감마라고 표현해 볼게요. 감마라고 하면은 얘는 f 프라임 네모가 0이 되는 값은 네모가 감마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세 번째가 되면 얘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세 번째 그래프는 무조건 탈락이네. 얘는 탈락입니다. 탈락.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걸 푸는데 이게 근이 최소 몇 개 나와야 되느냐? 극대값이 3개, 극소값은 2개나 3개나 4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1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빼놓고 나머지 최소한 4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근이. 그런데 얘가 네모는 감마를 풀려면은 이 네모가 뭐예요? hx잖아. 이 hx를 쌤이 여기다 그려놨잖아. hx가 감마가 되는 거. 그러니까 y는 감마 이걸 푸는 건데 이거 많아봤자 근이 맥시멈 2개밖에 안 나옵니다. 3개도 안 돼요. 1개이거나 0개이거나 2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문제 조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찾는 건데 hx는 알파, hx는 베타를 만족하는 근은 몇 개야? 얘가 0개거나 1개거나 2개라니까 이 그림 보면 알겠죠?
이게 이제 문제에서 뭐 알파이거나 뭐 베타이거나 하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이거나 아까도 말했지만 극대값이 3개 나오면 극소값은 최소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극값이 5개는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말은 최소 미분에서 는영이 되는 게 5개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1개 나왔지. 여기서 무조건 4개 이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를 나와서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y는 알파면은 요게 y는 베타가 되어서 최종적인 근은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다 지금 교차되는 점들이기 때문에 다 극값이에요. 그 중에서 3개는 극대값, 2개는 극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도 바로 알 수 있죠. 극대 극소가 번갈아 가면 나타나기 때문에 요때 이 세모일 때가 극대, 그 다음에 요때 극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극소가 되는 거고요. 요 2분의 1 되는 순간이 또 극대, 그 다음 또 이때는 극소, 다시 또 이때 네모가 되는 순간이 극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극대. 그래서 결국에는 극대가 되는 순간이 1, 3, 5번째, 극소가 되는 순간은 2, 4번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대 극소가 되는 상황을 이해를 했어요. 함수 fx의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 함수 y는 fx야. 30번 문제답게 이제 후반부가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은 거의 찾았습니다. 이때가 알파고 이때가 베타예요. 자, 이때가 알파고 이때가 베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를 찾았냐면은 극대가 되는 순간이 x가 2분의 1일 때와 그 다음에 세모일 때와 네모일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모일 때와 네모일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극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극대 값은 질문이 f 합성함수 hx거든요. 그죠? 이게 hx잖아요. 극대 값은 f 합성함수 h 2분의 1 그리고 f 합성함수 h 세모 f 합성함수 h 네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이 극대값이 동일하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요 h 2분의 1이 얼마냐면은 지금 hx가 사인 함수잖아요. 네. 사인 파이 x 얼마입니까? 사인 제곱에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사인 2분의 파이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입니다. 1. 그래서 이 값이 f1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h세모가 뭐예요? h세모가 뭡니까? 보세요. 여기 h세모가 알파야. 알파입니다. 알파. 그래서 이 값이 문제에서 f알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f알파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은 이게 알파잖아요. 지금 이 알파일 때의 함수 값이 요때에 있는 요 2하고 똑같은 겁니다. 극대값이 동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f2하고 f알파가 똑같다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야. 그죠? 질문이 뭐예요? 최대값이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함수 fx를 지금 그리는데 결국에는 이 괄호 안쪽이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안쪽이 항상 0에서부터 1 사이 값만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함수 fx의 치역이 뭐냐면 이 동그라미가 0에서부터 1까지 바뀌는 형태에서 그 안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인 건 구했어요. 오케이, 1인 거야. 0인 게 언제가 0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0이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안쪽에 이 값이 지금 a가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요 a 값이 음수가 되면 알파 값이 음수가 되면 결국에는 요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질문이 지금 극값이 총 5개가 나오는 걸 확인했는데 만약에 이 값이 지금 알파인데 이 값이 만약에 음수가 되고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 안에서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까지 해당하는 게 치역이 되는데 아마 0은 이런 정도의 y축이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x가 0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 그린 게 아니에요. fx의 치역만 보는 거야. 그럼 fx의 치역 중에서 최대가 되는 순간 얼마입니까? 방금 2분의 1이었어요. 최소가 되는 순간 아마 이때가 돼서 이때가 0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의문이 들지요. 쌤 이거 말고 또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있을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건 확실해요.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1이 되는 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0이 되는 값이 만약에 이런데 0이 될 수가 있는 거지. y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때가 최대값 2분의 1인 건 동일한데 이때가 최소값에 해당하는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형태에서 이 괄호 안쪽이 0부터 1 사이를 바뀌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gx에 해당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문과 학생들은 다 알고 수능 보러 가거든요. 근데 이과 학생들은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간단하게 이제 시험 볼 때 어쩔 수 없이 이걸 뭐 증명하거나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투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3차 함수에서 모든 3차 함수가 이렇게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이게 극대값이 극소값이면 반드시 변곡점에 대해서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고 요걸 이렇게 긋게 되면은 당연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길이하고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또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식을 놓고 증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y좌표가 2분의 1이야 여기가. 이거는 지금 이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우리가 이 3차 함수 fx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알파하고 2분의 1을 떠올리시면 자, 쌤 써볼게요. x-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x- 베타가 아니라 1 더하기 2분의 1.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그래프 써보세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1을 떠올리면 어때? 이 그래프는 알파에서 접하고 1을 지나기 때문에 앞에 28번하고 비슷합니다. x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래프를 y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질문이 함수 f2 구하는 문제니까 알파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이 베타와 0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베타를 구하는데 보니까 이 베타가 내분점이죠. 알파하고 1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래서 베타 자리에 뭘 쓸 수 있냐면은 3분의 알파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2대 1로 내분점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대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 곱하기 알파 해가지고 분자에 쓰시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답이라고 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베타. 그러니까 F 베타라 함은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는 건데 이게 베타인 거예요. 이걸 집어넣겠습니다. 3분의 알파 더하기 2 빼기 알파니까 3분의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 전체의 제곱 괄호 열고 여기도 3분의 알파 더하기 2니까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이게 문제에서 0이라는 뜻인 겁니다. 만약에 이 왼쪽 그래프라고 치면은.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잘 보니까 이게 3, 3, 3이니까 27분의 여기는 4로 묶어내고요. 알파 빼기 1의 제곱이고 알파니까 알파 빼기 1의 세제곱이고요. 이걸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뭔가 나오기 시작하네, 그지? 양변을 갖다가 4분의 27을 갖다 곱하게 되면은 알파 빼기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2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넘어가면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냐고 물어보시면 아까 쌤이 구구절절히 설명했던 얘가 만약에 음수면 이 그래프는 x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만이 치역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탈락인 거야. 알겠니? 이런 계산 과정에 의해서. 그럼 이제 지우고 다른 계산 과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0,0을 지나는 거야. 훨씬 쉽네, 그지? 이 그래프가 0,0을 지나는 겁니다. 0을 지나겠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값은 알파 제곱,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알파의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알파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뿔마지만 플러스만 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답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문제에서 f2가 a 더하기 b 루트 2라고 해서 루트 2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수 fx는 뭐냐면은 함수 fx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이게 2분의 루트 2야.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f2를 구하는 문제니까 f2를 구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2 빼기 2분의 루트 2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2 그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거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5 마이너스 2 루트 2가 답이 돼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봤고요. 시험이 끝나고 이제 뭐 여러분이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입시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수험생들은 대부분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니까 이런 걸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떻게 푸느냐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거하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유사하게 나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전통적인 중요한 형태가 싹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풀었던 28번, 30번, 20번 같은 형태 문제가 어렵긴 어려운데 기출문제를 풀면 유사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문제 풀이보다는 학습 방법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태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쌤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수능 본 학생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